쉬운데 이거 할 수 있어. 자, 함수 봅시다. 함수. 자, 펑션이죠. 자, 206쪽 봅시다. 함수. 함수는 뭐가 함수냐? 그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되면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x값이 뭔가 하나를 가졌어. 뭐 x가 뭐 숫자 2야. 근데 y값이 뭔가 하나로 대응되는 거야. 이 숫자 하나에 y값이 뭔가 하나로 대응되잖아. 그러면 그걸 함수라고 해. 근데 어떤 다른 3도 4로 대응을 하지? 그치? 어찌됐거나 x값 하나에 y값 그 하나로 대응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불러. 반드시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를 그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 있지. 상수함수 실현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y는 k꼴이거든. y는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있고 y축 이렇게 있잖아. 그럼 x가 1일 때도 5고요 2일 때도 5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다 5라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x값이 다 5로 대응해. 이런 직선이가 되거든. 이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근데 아니 모든 x값이 뭐 1, 2, 3, 4, 5 모든 x값이 다 5로 하나의 값으로 대응을 하잖아? 대응을 하지. 그래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되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 그래서 그게 펑션 함수야, 함수. 상수 함수야, 알겠어? 그런데 이런 거는 함수라고 부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x는 5 이런 거는 세로직선이거든. 이거 축의 방정식으로 배웠지 너네가. x축을 5에서 만나고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x는 5인데 5 하나에 모든 x는 하나인데 5에 대응되는 y가 여러 개지. x는 하나인데 y가 여러 개로 대응되잖아. 이런 거는 함수라고 안 해.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축의 방정식. 원방도 봐봐. 원방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그러면 0,0이고 반지름이 2가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지. 네. 그 원의 방정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있죠? 어차피 시험범위잖아. 이제 원방 나올 거는 뻔합니다. 문제 유형으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나올 거 뻔하고. 접은 거 있지? 접힌 거 있잖아. 조금 접힌 거, 복제하는 거 잘해. 알겠죠? 나온다. 아무튼 그리고 뭐 나와봤자 뭐야? 원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뭐 나올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원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유형 3개가 있고, 그지?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원 밖에서 접선을 걷는데 두 접선이가 수직이래.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이다잉? 왜냐고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원 밖에서 접선이를 2개를 걷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가 수직이면 왜 정사각형이야? 여기도 수직이지. 반지름 길이 같지. 맞죠? 그리고 점선까지 수직이지. 그치? 네.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지. 네. 직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이지. 대각이 같으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변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지. 그래서 만약에 원밖에 한 점 P 그리고 원의 중심 뭐 Q인데 PQ 길이 구하세요.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야. 반지름 길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루트 2배 해주면 돼. 점과 점 사이로 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이게 좀 쉽고 빠른 풀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풀린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수직 관계로 해야지. 기울기의 곱이 뭐야? 수직이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푸는 거고. 아무튼 이제 원방에 관한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근데 이거는 자 이것도 원 xy인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 원 함수라고 안 하잖아. 2차 함수. 그럼 왜 그래? x값 하나에 y값이 분명히 하나로 대응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x값 하나에 y값 2개가 대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만 대응되면 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y는 만약에 x제곱이래.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 0,0이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왜? x값 하나이고 y값도 다 하나로 되면 되니까. x값 하나에 y값, 그러니까 x값 하나에 밑으로 세로 직선 찍었을 때 교점이 다 하나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인 거야.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근데 이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뭐를 배우냐? 고등학교 3학년 기하 과정에서 x제곱은 이제 뭐야? x제곱은 y제곱. y제곱은 자 1x 4px, 그러니까 이제 뭐 초점이라는 걸 배워요. 4분의 1 해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려져. 이제 이런 식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해줄 거야. 근데 이거는 얘는 x제곱이고 얘는 y가 제곱이잖아. 네. 그치? 이런 경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2차 포물선이라고 안 하거든. 2차 함수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2차 곡선이라고 하지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포물선 함수라고 안 하거든. 왜? x값 하나이고 두 개. 그치? x값 하나에 그러니까 뭐 x값 하나에 y값이 뭐야? 두 개씩 대응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함수라고 안 하는 거야. 이해가죠? 뭐 쌍 곡선, 그다음에 타원의 방정식 이런 거다.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면 그게 함수의 그 함수가 정의되는 그 조건이시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함수의 정의다. 알겠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인 거 아닌 거, 그 정의역, 공역, 치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의역, 공역, 치역 이 개념. 그리고 함수가 되는 조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되는 조건 첫 번째 맞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른데 뭐 이게 그 정의역을 정의역이라고 하지. 이게 역자가 범위역자야. 그러니까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야. 정의역, 모임, 범위. 그러니까 x 값들의 모임, 정의역. 그 다음에 y죠, y. 그러니까 x 값에 대응될 수 있는 그 y 값들의 모임, 대응될 수 있는 그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공역. 알겠니?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규칙을 f 펑션이라고 하거든. 펑션. 고마워요. 잡아줘서. 함수가 뭐냐면 이 함자가 상자 함자야. 알겠어? 그러니까 상자 통과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봤지. 이렇게 너네가 뭐 이렇게 함수할 때 여기가 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뭐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x고 나오는 값이 y잖아. 맞지? 어떤 x를 투입을 했을 때 이 상자를 거쳐서 나온 y값의 관계라고 해서 이게 함수야, 한자로. 알겠니? 근데 펑션은 뭐냐면 장치잖아, 장치. 펑션, 함수. 펑션, 장치잖아. 그러니까 2x 플러스 1 장치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해? f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다항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그지? gx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 gx는 gx 함수고 f 붙이면 fx 함수지. 아무튼 f부터 하고 fgh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f를 붙이죠. 펑션이니까. 그러니까 펑션이나 함수나 영어 표현이랑 한국어 표현이랑 같은 거야. 이게 장치다, 상자다. 알겠죠? 그러니까 x, f 통과시키면 뭐가 나오냐는 거지.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함수 식이고, 이거를 좌표평면에 점을 찍은 게 곡선이고, 그래프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 관계 사이의 특징들을 너네가 공부를 하는 거고. 이해가니?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리고서 지금 이제 그 식을 막 찾는 게 아니라 함수의 이제 정의잖아. 그래서 이제 함수가 되려면 일단 어떤 그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투입되는 애들 있지. y를 향해서 가는 이 x 값들 있잖아. 그 그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응하는 거의 영역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게 뭐 x에서 y로 대응시키는데 막 별의별 선생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얘를 뭐 이게 뭐 x 염색체, 이게 무슨 y 염색체, 아니면 무슨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1, 2, 3이 있고 4, 5, 6이 있는데 뭐 무슨 뭐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을 뭐 이렇게 한 사람이 2명을 날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날릴 수도 있잖아, 그지? 둘 다 뭐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요새 같으면 이런 수업하면 큰일 나죠, 맞지? 맞잖아. 서로 무슨 뭐 남학생이 뭘 선택하고 맞아? 그러면 여학생이 가만히 있겠어? 그럼 아무튼 막 헷갈려요. 나는 뭐 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시간이 지나서 보면 헷갈려요. 그리고 난 이런 수업 이거 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나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선배가 내 친구들 데리고서 무슨 뭐 소개팅을 갔어. 4대4 미팅을 하자고 해서 갔는데 그 선배가 저 지금생각으로 또라이였던 게 갔는데 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인성이 안 좋아. 그래서 난 별로 친하지 않은데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거든? 그 선배가 진짜 보자마자 얘기했어. 외모를 보고 판단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딱 보더니 야 도망가 이러더니 졸라 이게 진짜 우리 뭐 피셔 이거 정말 이상한 참 뭘 도망가야 돼 이렇게 나 가만히 있었거든. 도망가 이러더니 막 도망가는 거야. 다른 과 여학생들이 맞아. 근데 내 친구도 뛰더라고. 그래서 난 왜 뛰지? 그래서 나도 뛰었지. 진짜 웃기더라고. 난 못 봤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선배도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때 당시 좀 귀티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공부도 못했어요. 딱 보면.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업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함수의 흐름들을 알려줄게. 함수 배우고 합성함수 배우고 역함수 배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끝나잖아. 그럼 일단 함수가 이제 함수에서 뭘 배우냐면 함수가 되기 위한 뜻과 정의 있지. 정의. 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정의 있지. 그걸 먼저 해. 함수가 성립을 하기 위한. 그럼 함수가 이제 성립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성립을 했어. 이제 잠시 뒤에 다 보겠지? 성립을 하면 이제 함수 종류도 여러 가지 말이야. 함수를 일단 통과했으면 이제 어떤 함수가 있냐면 1대1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등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 함수 아까 했지만. 그래서 얘네들 디테일이 성립될 조건을 볼 거야.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이제 함수 문제를 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출제 포인트.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 있지. 그래프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뭐냐면 함수의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일단 성립을 해야 돼. 말 나온 김에 이걸 싹 다 정리를 해봅시다. 한 큐에 다. 그러면 자, 함수가 정의되려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양궁 있죠. 양궁 단체전.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 그래서 양궁 단체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양궁을 1번 주자, 2번 주자 쏠 거 아니야. 요새는 진짜 한 발씩 쏘더라고. 막 무슨 막 심장이 쫄깃하더라고 진짜. 그지? 막 진짜 되게 대박이에요, 그죠? 그죠? 그 니들도 양궁 그 중계 본 적 없냐? 한국이랑 다른 나라 붙는데 우리나라가 막 9점, 8점 썼는데 다른 나라가 막 5점 쏘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 다른 한 나라의 불행이. 그죠? 그치? 야, 근데 이게 양궁도 멘탈 싸움인 게 한 번 흔들리면 끝도 없이 흔들리더라고. 막 중국인가 막 대만인가 막 탱탱 계속 쏘는 거야. 우리는 9, 9 뭐 이렇게 쏘는데 9, 9, 10 이렇게 쏘는데 우리나라 한국 선수 표정 보잖아. 흔들림이 없어. 9점 쏴도 흔들림이 없고 되게 태연하더라고. 이렇게 멘탈 관리가 돼 있나 봐. 근데 막 중국 애들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왜냐면 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경우 있어서 중국 일본 아무튼 중국 애들은 막 탱탱 쏘면 막 얼굴에 보여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되게 해. 그러다가 누가 뭐 7점 팍 쏘잖아? 그러면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
난 내가 볼 때는 금메달 놓쳤어. 근데 한국은 그 멘탈 꾸준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단하지, 흔들림이 없지. 중국이나 대만에는 계속 십 쏘는데 누가 한 명 패턴 쏘자고 얘는 계속 끝날 때가 그거 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갑자기 꼴대 같은데 공부도 멘탈 싸움이다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면 끝나. 니네가 니네 자신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된다고 니네가 니네 스스로 된다고 믿어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줘야 되고 니네를 붙어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해서 될까 말까? 야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정말 너네가 된다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당연히 된다고 해야지. 안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봐봐 선생님 멘탈 얼마나 강해. 10원 했잖아. 맞아? 나 요새 중학교 3학년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져. 얘네들이 내가 할 수 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다른 학원 애들보다 잘 나오게 해야 되는데 중학교 1, 2, 3 보면 정말 너네가 지금 현실을 봐야 돼. 진짜. 그래서 될까 말까 하는데 난 어떻게? 된다. 내가 가르치면 무조건 된다. 안 돼도 된다고 막 최면을 걸고 출근을 해요. 진짜 그렇게 해요. 방금 전도 갔는데 애들 막 지금 막 다 틀려 막 지금 고등학교 내배 고등학교 1학년 오늘 특강 했는데 예비 성적이 아이고야 걔네들 지금 이거 곱셈90 변형 이거 하고 있다고. 아니 곱셈90 변형 이거 기억나지? 니네 이거 곱셈90 변형 있잖아. 뭐 x 제곱 뭐 이렇게 조건 주어지고 이게 얼마니 뭐 얼마니 해서 이거 갖고 하는 거 있잖아. 오늘 11명 특강했는데 3명 맞추더라. 3명. 그치만 나는 어떻게 난 된다. 난 할 수 있다. 걔네들 성적 보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60점이거든. 보다마다 맞아? 근데 난 80점 이상 맞춰내야 될 거야. 나는 멘탈 안 흔들려. 난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네. 이거 몇 분 됐지? 17분 30초요. 17분밖에 안 됐지? 네. 다행이다. 좋았어요. 17분밖에 안 됐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25분 동안 30분 동안 3시간 같은 농축 수업을 해줄게요. 일단 조금 5분을 날린 것 같으니까 한 8분 날린 것 같으니까 잘 봐. 그러면 양궁 단체전 생각하면 돼. 한 사람당 한 방 쏘면 되지. 실격 아니에요. 대신에 한 관역에 꽂혀도 되지. 네. 정확히 실격이 아니죠. 한 사람마다 한 발씩 쏴야 돼. 만약에 한 사람이 화살을 꺼냈는데 등 뒤에서 2개를 꺼냈다고 생각. 그러니까 화살 준비하는데 갑자기 로빈 화살을 2개를 꺼냈다고. 그래서 솔직히 근데 쏘던 게 더 힘들긴 하는데 2발 쏘면 실격이 그럴 사람도 없고 되게 유명해지긴 하겠지. 갑자기 뒤에서 2발을 장전을 하면 일단 실격입니다. 2발 쏘면 실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발씩 쏴야 돼. 대신에 관역에는 같은 점수에 다 꽂혀도 돼. 그런데 얘는 한 발 쏘고 얘도 한 발 쐈어. 근데 막내가 싸웠나봐. 밥 안 먹고 삐졌나봐. 뭐라고 해서 안 쐈어. 안 쏘고 시간 다 지났어. 실격이죠. 그죠? 실격. 뭐 모르겠어. 안 쏘면 그게 점수가 빵점인지 아무튼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값이 모든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3이 6으로 되어 있다는 건 3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F면 지금 F3 값이 6이라는 거야. 지금 F1 값은 4고 F2 값도 4지. 네. 모든 X 값에 대한 함수 값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고 한 발씩 다 쏘셔야 되고 같은 값 나와도 상관없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다. 한 사람이 2발 쏘면 안 되고. 이게 일단 함수의 뭐야? 성립 조건이야.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알겠지? 그럼 이제 1대1 대응을 보여줄게. 1대1 함수. 1대1 함수 볼게요. 네. 자, 1대1 함수는 표현을 하셔야 돼. 1대1 함수 표현. 1대1 함수 표현이 정확히 수학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x1이랑 x2가 다를 때 1대 fx1이랑 fx2도 다르잖아? 이면 1대1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x 값이 다른데 y 값도 달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지금 같은 값으로 가도 돼. 함수야. 근데 이거는 x1이랑 x2가 다른데 지금 요 값이 같게 나오면 지금 얘네들이 한쪽으로 쏠렸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x 값이랑 y 값이 다 달라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마크 생각하시면 돼요. 뭐 축구나 농구 이렇게 보면 다 한 사람당 한 명씩 맞잖아. 그래서 그게 1대1 마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1대1 함수고, 근데 대응 함수는 또 뭐냐? 지금 만약에 지금 정의역이 1, 2, 3이야. 근데 공역이 3, 4, 5, 6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 화살표를 받은 이 얘네들 있지. 지금 공역은 어떻게 돼? 집합이 4, 5, 6, 7인데 이 중에서 화살표 대응하는 값 있는 애들이 4, 5, 6이지. 그래서 이 화살표, 그러니까 x값에 대응하는 이 화살표 받은 애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이게 값치자. 그러니까 값들, 실제로 나온 그 값들의 모임이라서 치역이야. 그러면 지금 공역과 치역이 어떻지? 다르지. 이렇게 남았잖아. 이렇게 남는 애가 있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1대1의 함수에서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추가된다. x1이랑 x2가 다 이거일 때 fx1이랑 fx1이랑 fx2가 이고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거지. 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뭐라는 거야? 치역과 공역과 치역이 일치. 공역과 치역이 일치.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말이 붙는 순간 여기 남는 게 없죠. 네. 이러면 뭐야? 1대1 대응 함수야. 여기 요 조건이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일치된다는 말을 하면 여기 대응이 1대1 대응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 요게 왜 중요하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역함수 있죠? 역함수 있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있죠? 맞아요? 솔직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모의고사에서 단 1년 동안 안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야 돼. 고교 내신에서 1대 아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학교마다 제일 야거든? 막 나오는데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 함수야. 잠시 좀 보여줄게.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응용되냐면 니네 미적 1 하잖아. 미적 1에서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하기 위한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1대1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거든. 거기서 근데 1대1 다음 3차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이기 위한 조건을 A값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안 나와. 돌려서 물어본다고. 돌려서 다음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돌려서 물어본다고. 그게 뭐냐면 이게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왜 1대1 대응 함수인지 이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설명해볼게. 알겠지? 역함수 있죠? 역함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다 끝내는 거야. 그냥 한번 다 개념을 1교시는 다 한번 종합을 해보자. 역함수가 뭐냐? 잘 봐. 여기가 1, 2, 3이야. 여기가 4, 5, 6이야. 자 이렇게 해볼게. 근데 여기 7까지 해볼게.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응시키고 이렇게 대응시켰어.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얘가 1대1 함수지. 아니 1대1 갖고 다 했잖아. 중복되는 값 없고 그리고 저기 1대1 함수지. 근데 대응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x에서 y로 대응시킨 게 이게 원함수거든. f거든. 그런데 역함수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 함수를 되돌려서 대응시키자. 이게 인버스거든. 니네 인버스 알지? 인버스. 뒤집다야. 인버스. 맞아요?
이거 인버스 하면 항상 수업하다 10년째 생각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버스 하면 맨날 7년째 인버스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5분, 4분이가 날아가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생략. 오늘은 선생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인버스는 뒤집다요, 그죠? 네, 또 선생님 고등학교 얘기하면 학창시절 얘기하면 있어요. 그 인버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알아요? 알잖아. 네 세대 차이겠어? 아무튼 있어요. 선생님 공중전화 세대 그 인버스 카세트 테이프 인버스 기능이 있다고. 뭐냐면 테이프가 자동으로 뒤집어 주는 거야. 아무튼 됐어. 이거 왜 이래? 나도 아이폰 멜론 들어요. 이거 왜 이래? 자, 아무튼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F 인버스라고 있는 거거든. 그 역함수라는 거예요. 역함수. F 인버스.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에요. 역함수 표현이에요. 역함수. 인버스. 이럴 때 인버스. 그럼 뭐냐면 x에서 y로 됐지. 근데 이 y 값이 다시 x가 되고 x 값이 y 값이 되는 거야. 반대로 대응시키는 게 뭐다? 인버스야. 역함수야. 알겠어? 이해가시죠? 그럼 잘 봐. 그러면 이게 화살표가 그러면 이쪽에서 가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정렬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가겠지. 이게 이렇게 반대로 다시 쏘자는 게 y 값이 다시 x고 x가 y 다시 바꿔보자. 반대쪽에서 바라보자. 이게 역함수거든? 그럼 봐봐. 반대쪽에서 했는데 7은 삐졌네. 안 쌌네.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만이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함수 여기 1대1까지만 하면 얘네들이 화살표가 없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무슨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 많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무슨 표현이야? 얘 돌려서 말하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다 이게.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역함수 살짝 바꾸고 항등함수 볼까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아이덴티티 펑션인데 아이디 아시죠? 아이디. 너네가 아이덴티파이가 뭐 증명하다 뭐 그런 거냐? 자기 뭐 그거다. 아무튼 뭐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 나도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항등함수가 뭐냐? 항등함수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함수예요. IX야, IX. 뭐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뭐냐면 항상 근데 뭐 항등식 아시죠? 항등식. 그러니까 이 함수를 통과를 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 x가 나온 거야. 그리고 너네 알지? 항상 fx나 gx나 ix나 뭐든지 다 y랑 호환 가능한 거. 이거 y랑 다 호환 가능해. 왜? 이 함수 x를 통과한 y 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겠어? y는 x가 그 유명한 항등함수야. 딱 지구상에 하나 존재하는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니? 이해가시죠? 네, 항등함수. 그러면 이 항등함수가 뭐냐? 전형적인 1대1 대응함수입니다. 한번 볼까? 봐봐. 그러니까 뭐 1이면 1에 대응하고 2면 2에 대응하는 거잖아. 항등함수. 그래서 자,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y는 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ix잖아. 이게 항등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1일 때 1, 2일 때 2잖아, 맞아? 그리고 봐봐. 1대1 대응함수, 자, 함수, 자, 니네 객관식으로 그냥 기본 문제 깔아줄 때 함수인 것부터, 함수 통과되는 거, 자, 함수인 거 골라라,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 거 골라라, 1대1 대응 함수인 거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자, 함수인 것부터 얘가 이제 이 항등함수 함수인 것부터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x값 하나에 y값 하나지.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다 이렇게 나오는지 봐야지. 뭐 x값 하나에 y값 하나 다 나오는 거 맞지? 맞죠? 그러니까 세로로 찔렀을 때, 세로로 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럼 됐어. 함수를 통과했어. 두 번째, 1대1 함수 되는지 봐야지. 1대1 함수는 어떻게? 이제 가로로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가로로 찔렀을 때 양옆에 교점 2개 없지. 그러니까 함수가 통과하려면 세로로 찔렀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돼. 왜? x값 하나, y값 하나니까.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가로로 그래프랑 가로로 찔러봤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 x값 하나에 y값 하나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찌르면 x값 교점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럼 x1이랑 x2가 다른데 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1대1이 아니죠. 이해가지? 그래서 1대1 얘는 자 옆으로 했을 때 교점이 하나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어떻게 확인해요? 대응. 지금 공역은 뭐죠? 공역은 실수 전체지. 이 공역이 실수 전체잖아. 네. 맞지? 그 나오는 값 봐봐. 치어. 그러면 이 함수랑 대응하는 y 값은 위로도 쭉 계속 다 대응하고 있지. 이렇게 쭉 다 대응하고 있지. 밑으로도 y 값이 쭉 다 빠짐없이 다 대응하고 있지. 맞죠?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정확히 어떻게 돼? 1차시죠. 맞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까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유리함수를 배우겠지만 뒤에 가서 맨 마지막 저기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를 배우겠지만 이제 유리함수는 이제 너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반비례 그래프거든. 이렇게 반비례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유리함수잖아. 봐봐, 함수 통과했지. 네. 맞죠? 함수 통과했어. 그리고 옆으로 찔러봐. 1대1 함수 맞아. 맞지? 근데 얘는 1대1 함수 맞는데 1대1 대응이 안 돼. 왠 줄 알아? 지금 봐봐. 그지? 아는 학생이 딱 있잖아. 그지?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여기가 치역이 딱 하나가 없어요. 0이 없어요. 0이. 이 그래프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지. 이해가지? 그지? 그리고 얘는 정의역이 뭐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정의역 자체가. 아니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프 판단할 때 이거 교점 하나에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1대1 함수구나 하면 옆으로 교점 하나인지 아닌지 중복되는 값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 1대1 되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지? 왜? 뭐가 안 돼? 없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지금 나오는 값은 x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거니까. 그죠? 그런데 얘기는 달라져.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뭐냐면 아무튼 유리함수는 더 자세히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유리함수 갖고 너네한테 뭐 1대1 판단하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큼 다 설명을 했고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다? y는 x가 항등함수이다. 아시겠죠? 네, 항등함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7분 됐나? 한 27분 됐지? 33분이요. 33분? 그래요. 그래도 한 40분은 해야지. 그리고 미리 땡겨서 하겠습니다. 미리 땡겨서 딱 다 땡겨서 해볼게요. 그러면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2 나오고 3일 때 3 나오고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럼 잘 봐. 내가 말할 거는 합성 있잖아. 합성. 그 합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F랑 F 역함수 있지. 아니면 F 역함수가 F 있지. 이게 동그라미가 합성했다는 거거든. 합성은 뭐냐? 아까 역함수는 뭐였지? 나온 y 값을 다시 x로 바꿔서 반대쪽으로 대응시키는 게 그 역함수였지. 합성함수는 뭐냐면 이게 합성기호거든. 두 함수를 합성은 뭐냐면 요 뒤에서 나온 계산 결과 있지. 여기서 먼저 계산된 거 있잖아. 여기서 먼저 계산돼서 나온 y 값이지. 네. 이 y 값을 다시 x처럼 생각해서 다시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서 y 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y 값이 다시 x 값이 돼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합성해버리면 여기서 먼저 계산한 값 있지. 그 계산에서 나온 결과 있을 거 아니야. y 값. 그 y 값이 다시 x처럼 생각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나온 결과물이 다시 다른 함수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합성함수 개념이야.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함수나 역함수나 함수 합성하잖아? 그러면 I 됩니다. I.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 돼. 왜냐? 봐봐. 여기 봐봐. 여기다가 내가 1을 해볼게. 똑같이 1을 해볼게. 자, F가 얼마지? 1이지. 그러면 1의 역함수는? 1. 봐봐.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1 대입했는데 그 뭐야? 1 대입했는데 1 나오잖아. 그치? 1이에요. 그죠? 여기도 역함수 1의 역함수 얼마지? 1이지. 근데 다시 그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또 함수에다 대입해봐. 그럼 F가 다시 1이지. 그러니까 항등함수. 아 됐어.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줄게. 지금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아무튼 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아무튼 합성하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원함수나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다는 거는 지금 다 안 할게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됐고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상수함수는 아까 했죠. 상수함수는 뭐냐? 굉장한 거죠. 모든 수가 뭐야? 단 하나의 기분 좋게 10으로 합시다. 어차피 양이니까 모든 수가 다 하나의 값으로 대응하는 거야. 하나의 함수 몰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y는 10이라는 함수인 거야. 상수함수. 하나의 숫자로 다 대응되면 그 상수함수다. 아시겠죠? 그러면 y는 10 같은 경우는 y 중에서 10에서 만나고 세로 가로 직선이니까 일단 함수는 맞죠. 근데 얘는 아예 1대1부터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 통과하고 1대1 통과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되는지 보는 거거든. 알겠니? 아예 함수 자체가 1대1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어요. 1대1 대응 될 여지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얼추 다 배운 것 같아요. 자, 얼추 다 배웠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박스.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할 때 F는 G와 같다 나타낸다. 거기 뭐라고 돼 있지?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되는데 두 함수가 같으냐면 같다.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fx, gx가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얘네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이 함수 파트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지.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x 함수고 gx가 x 세제곱인데 자 야, 이 두 함수가 같을 리가 없죠. 어떻게 같아? 1차 함수랑 3차 함수가 엄연히 다른 함수인데 맞아? 그런데 이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을 말하래. 그러면 이 함수는 당연히 다르지. 1차랑 3차인데 어떻게 같아요? 맞아? 이거 벌써 3만 해도 여기 27이잖아요. 근데 정의역을 한정해놨을 때 그 정의역만 봤을 때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 딱 요 정의역만 보자는 거지. 딱 정의역을 이렇게 딱 원소 두 개만 한정되었을 때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을 말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의역을 딱 두 개만 한정됐을 때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약속하냐? f-1 값이랑 g-1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같죠? 각각에 대한 함수에 대한 뭐 내용은 별거 안 어렵지. 각각 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떻는데 같으면 이 정의역에서는 같은 함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넘기시고 다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했어요. 그쵸? 네.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아예 함수 자체가 통과가 안 되지. 그죠? 세로로 찔렀을 때 교점이 두 개면 함수 자체가 안 돼요. 대신에 가로로 함수를 통과했을지언정, 그죠? 아무튼 그 찔러 넣는 거는 자 209 쪽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셔도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 210쪽 하겠습니다. 자 210쪽 자 210쪽 얼른 하고 잠깐 쉬었다가 210쪽 보면 함수의 뜻 볼게요. 함수의 뜻. 자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x가 y에 대해서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래요. 그럼 x 집합이 뭐라고 되냐면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 집합이 뭐라고 되냐면 공역이죠. 공역. 그치? 대응될 가능성이 있는 원소들의 집합. x에서 y의 함수인 것만 있는 대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양분 돌리면 되죠. 양분. 그죠? 아까 전에 또 말했듯이 그냥 대응 관계를 뭐 이렇게 뭐 1번 볼게요. 기억. x인데 마이너스 x로 대응하래요. 그 x인데 마이너스 x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없네요. 그죠? 삐졌습니다. 삐졌어요. 네. 그지? 옛날에 우리 한국 아시안컵 준결승인가 되게 중요한 경기였거든. 나 진짜 되게 열심히 응원해서 봤거든.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아시안컵 난 진짜 우승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 응원하는데 애들이 서로 패스도 안 하고 서로 공만 돌리고 뭔가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도 서로 패스도 안 하고 서로 연기도 안 맞고 이상해. 근데 감스트가 그랬단 말이야. 그거 하면서 뭐라고 했냐. 감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전반전 끝나고서 애들이 패스를 너무 서로 안 하니까 표정도 그랬고 니들 왜 그러냐? 왜 패스? 니들 혹시 어저께 저녁에 싸웠니? 이랬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뭐 말같지가 국대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뭐 싸워 있는데 다음날 뉴스 나왔잖아. 이강인이랑 손흥민이랑 싸웠잖아. 여기 손가락 막 탁구 때문에 그 젊은 애들이랑 20대랑 주장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겠지? 근데 뭐 우리가 뭐 하면 뭐 탁구치 뭐 아무튼 난 누구 편 아닌데 진짜 와 나 진짜 그거 보고서 진짜 걔는 대박이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국가대표인데 그죠? 네 설마 양궁은 그럴 리 없어요. 그죠? 쌓아야죠. 삐져도. 그래서 얘는 1에 대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함수가 아닙니다. 자체가.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자 x가 절대값 얘 1도 대응하고 얘 절대값이고 얘도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 아니 그치? 얘 절대값 1, 얘 절대값 1 이렇게 되지. 그 됐죠? 한 발씩 다 쌌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깔끔하게 다시 지우고 그 2번 지금 봅시다. 지금 x에서 어디로 대응시키냐면 x 제곱한 다음에 1로 대응시키래요. 그러면 자 이거 제곱해서 1 가면 얼마죠? 2고 0 제곱해서 1 가면 1 제곱해서 하면 이렇게 그러면 한 발씩 다 쌌죠? 꽂히는 건 상관없어. 어디다 양문 저 관역판에 맞아요? 알겠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가끔씩 좀 안타깝지만 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쏘면 이게 화살이 점수가 관역판을 벗어났어. 안 찍히더라고, 그죠? 이거 뭐 삐져서 안 쏜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나는 진짜 그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얼마나 연습 안 했으면 울빛 나서 아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도 관역판에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 빵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1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나 한 달만 훈련하면 내가 그걸 못하겠냐? 선생님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실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가 영문초등학교 나왔는데 논산에 원래 양궁부가 없었어. 영문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막 초등학교 때 막 땔감도 하다가 막 땔감대고 그랬어. 양궁부가 없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5학년 되니까 어떤 선생님이 오더니 애들 팔을 이렇게 들어보래.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팔을 돌려보더라고. 막 그러면서 5학년 6학년인데 양궁을 여기 옆에서 여기서 양궁부를 어디서 만드는 시키더라? 그 나는 이제 5, 6학년 다니면서 졸업을 했잖아. 중학교 가고.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양궁을 하는데 막 우리 집 막 보면 여기 막 화살 날아간 거 있고 막 화살 옆으로 날아오면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 막 되게 허접해가지고 양궁 화살이 막 날아다녀. 막 관역이 안 맞으면 조심해가. 우리 집 여기였거든. 막 이렇게 조심해갔거든. 근데 거기서 했는데 그 금메달리스트 있지 한국 오진이 형. 우리 선생님 학교 나왔어. 나 그 형 양궁하는 거 봤어.
오. 이렇게 막 하더라고. 퓨. 졸라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아직도 하니까 김오진이요. 아직도 기억나. 그 형 아직도 기억나거든. 자, 아무튼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어떻게 되지? 미음? 여기까지 여기 2페이지까지만 하고 시간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210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마이너스 1, 0, 1인데 0, 1인데 자 x에서 2x 플러스 1로 자 대응시키래요. 자 이건 어떻게 되죠? 2배 한 다음에 1 다음에 마이너스 끝났어요. 그죠? 의미 없어요. 그죠? 안 쌌든 뭐 관역이 안 맞았든 없어. 그 다음에 아씨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자 이거 세제곱 한 다음에 1 다음에 0이죠. 0 세제곱 한 다음에 0이고요. 1 세제곱 한 다음에 1 다음에 2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자 밑에 거 두 개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 뭐.